구자형 바이러스. 원작 DCDC. 낭독 구자형, 최한석, 최윤정. 1장 스포키도키. 야, 내 목소리 구자형 닮지 않았냐? 싸늘한 표정, 뭔 개소리야. 싸늘한 말투. 나는 어쩌면 가은이의 냉기어린 표정에 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딸려오는 드라이 아이스같이 차가운 이 태도. 아니, 들어봐. 진짜 내 목소리 구자형 같지 않아? 성우 구자형. 에휴, 목이 완전히 가기는 했네. 어떻게 된 일이야? 감기 같아. 어제 창문을 열고 잤더니 목소리가 계속 이러네. 정말이다. 내 목소리가 같다. 그런데 그냥 가질 않고 좋은 곳에 잘 갔다. 옛날에는 폐병에 걸린 아가씨는 혈색 때문에 얼굴도 하얗고 표정도 가련해서 더 미인으로 쳤다던데. 나는 감기에 걸려서 성우 목소리 미남이 되었다. 어쩐지 평소엔 걸지도 않던 전화를 그렇게 걸어대더라니. 감기 걸린 목소리 자랑하려고 그런 거셨어요? 맞다. 들켰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우리는 카페 안에 앉아 다 식은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구경하며 한가로운 헛소리를 나눈다. 언제나처럼. 나는 카운터 밖에, 가은이는 카운터 안에. 언제까지나 이럴 것처럼. 멋있지? 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낮게 깔리는 목소리를 갖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자형 목소리가 됐다니. 몸이 좀 무겁긴 하지만 이 정도면 수지 맞은 장사 아니냐? 글쎄다, 난 모르겠다. 구자형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세상에나, 누군지도 모른다고? 구자형을? 구자형인데! 가은이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놀라운 일을 겪기는 하지만 오늘만큼 놀라운 일은 처음이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구자형 이름 석자를 듣지 않고 자랄 수가 있담? 야, 구자형이야, 구자형. 대한민국 최고 성우 구자형이라고. 너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외화든 만화든 CF든 어떻게든 그 사람 목소리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랄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이면. 어렸을 때 TV 안 봤어? 안 봤어. 아, 속 터져. 슬레이어즈의 제로스, 슬램덩크의 정대만, 나루토의 이타치, 은혼의 긴토키. 이 등장인물들의 목소리가 다 구자형이라고. 그런데도 어쩜 모를 수가 있냐? 하다못해 텔레토비랑 뽀로로만 봤어도 거기 나레이션이 구자형인데. 사귀는 것도 사귀지 않는 것도 아닌 묘한 관계. 가은이와 나의 이 묘한 긴장 관계가 한 달이나 가까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바빠서 다른 곳에 눈 돌릴 틈이 없었던 덕분이 크기는 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차분하고 침착한 가은이와 시끄럽고 산만한 나 사이의 온도차가 절묘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모르겠다. 개간으로 나오는 문학 잡지와 다달이 나오는 시사지를 꼬박꼬박 챙겨보며 자란 가은과 만화에 애니메이션에 게임에 온갖 아동대상 문화산업의 정수를 맛보고 자란 나는 서로가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어중간한 관계에 제법 애착을 갖고 있다. 텔레토비랑 뽀로로는 봤어. 카우보이 비밥은 봤어? 안 봤어. 이야, 이게 정말 대박인데 말이지. 오타쿠들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꼭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성향 때문이라고 하던데. 현상금 사냥꾼들을 다룬 애니메이션이야. 그것도 그냥 현상금 사냥꾼이 아니라 우주 범죄자들을 쫓는 현상금 사냥꾼. 이 배경이 인류가 우주에 진출한 이후의 미래 세계거든. 화성에 목성에 곳곳을 누비며 범죄자들을 쫓는 고독한 카우보이들을 다룬 SF 하드보일드 활극이라 이거지. SF의 하드보일드의 활극이야. 장르만 말했는데 설레. 설레 고개를 젓는 가은.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인 스파이크의 성우를 맡은 사람이 구자형이거든. 난 제트 블랙을 맡은 성우 김기현도, 페이 발렌타인을 맡은 정미숙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인상 깊은 건 역시 구자형이었어.
나이 먹어서 일본판을 찾아봤는데도 구자영의 그 연기가 아니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고. 일본판을 먼저 봤다면 달랐을까?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 스파이크가 어떤 인물이냐면 말이야. 쓰라린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과거를 추억 안에 가둔 사나이지. 언제나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아직은 치기를 간직했으면서도 인연은 버리지도 않아. 워낙에 멋진 인물인데도 내겐 스파이크라는 캐릭터 이상으로 구자형으로 기억된 이유도 여기에 있어. 뭐 달증적이니 입체적이니 뭐 어쨌든 복잡하다는 표현은 다 갖다 붙여도 되는 인물인데 구자형이 겨우 일화 만에 단 한마디로 이걸 납득시켰거든. 자기가 쫓는 현상 수배자의 연인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었어. 여기서 대사가 이거야. 시대에 뒤떨어진 카우보이. 그냥 카우보이가 아니야. 카우보이. 이 카에서 우로 빠질 때 약간의 바람 빠지는 소리, 히읗 발음이 들어가는데 이 히읗이 결정적이었어. 스파이크라는 캐릭터 안에 내포된 자조와 냉소, 그리고 이를 웃음으로밖에 내보이지 못할 정도로 절박함에 단련됐을 인생사가 이 한 문장에, 아니 이 히읗 한 자음에 다 담겨 있었다고. 이 애니메이션을 내가 처음 봤을 때가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그 글자가 특별하다는 것은 심장으로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그 깊이를 더했던 성우가 구자영이었고. 그리고 이 카페에서 곧 여자한테 차일 사람은 나인 것 같고. 흥분한 나머지 너무 들떠서 떠들어 버렸다. 나름 좋아하는 여자 앞인데 이렇게 절제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아닌가. 조금 부끄러웠지만 다행히 괜찮았다. 가은이는 내 쪽을 보지도 않고 가게 정리에만 열중하고 있었으니까. 보이지 않은 셈이다. 치웠다 가자. 2장 캐치온 마스. 촉촉 촉촉 촉촉. 봄비 소리가 촉촉하다. 가은아, 좀 붙어라. 다 젖겠네. 착착 착착 착착. 발자국 소리는 착착하고. 너 이러려고 우산 작은 거 들고 온 거지? 눈치도 채주시고 고마워라.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나와 가은은 빗소리로 시끄러운 밤의 골목에 서로를 붙잡고 걸으며 서로를 향해 별거 아닌 말을 건넸다. 아침에 읽은 뉴스에 대해서, 점심에 마신 차에 대해서, 저녁에 만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곧 도착한 가은이의 집으로 가는 골목 입구에서 나는 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즐거운 나머지. 가은아, 우리 심심한데 뭐 뽀뽀나 할까? 얘는 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되도 않는 무리수를 던지고 말았다. 아니, 되도 않는 무리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두운 골목길 위,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따스한 봄비 속에서 구자형의 목소리였으니까. 뭔 말을 해도 먹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야, 진짜 안 먹혀? 진짜 안 먹혀. 가은이를 알게 된 지 슬슬 50일째. 언제나 가볍게 잽을 날려보지만 돌아오는 것도 언제나 철저한 크로스 카운터. 친구라기엔 조금 더 나아갔는데 연인이라기엔 한참 멀었으니 이제는 슬슬 익숙해지기는 했다만 이번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도 결과가 이 모양이라 조금은 아쉽다.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부터가 놀랍다. 도대체 너한테 구자영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는 거냐? 너 데이빗 핀처의 파이트 클럽 봤지? 거기 보면 에드워드 노튼에게 있어 일종의 이상적 자아로 브래드 피트가 나오잖아. 구자형의 목소리는 내게 있어 그 이상의 판타지야. 가은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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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촉이 아니다. 쪽이다. 커졌다.
눈이 커지고 입이 커지고 콧구멍이 커졌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내 70kg의 몸 안에 든 70톤의 영혼이 스멀스멀 흘러나왔다. 알맞게 식은 만두피처럼 보드랍고 찰기 있는 점막과 점막이 서로 달라붙었다 미끄러져 비 때문에 눅눅해진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해질 정도로 날카로운 파열음이 났다. 70톤의 영혼이 터지는 소리였다. 가은이는 벙찌다 못해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걷기를 재촉했다. 너무나도 별것 아니라는 듯이. 야, 가은아. 야! 놀란 나머지 우산을 든 채로 가은이를 껴안으려는 찰나 가은이는 딱콩하고 강렬한 딱밤을 내 이마에 먹이고는 다음엔 잘해라. 라며 한마디 던지고는 내가 들고 있던 우산에서 빠져나가 비를 피해 집 앞으로 달려갔다. 나는 몽땅 터져버린 내 영혼이 비 웅덩이에 뒤섞인 나머지 이를 바로 줍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던 뒤에야 겨우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혀 떨어지는 별똥별에 세상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모두들 나처럼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빌 정도로 한참을 서 있던 뒤에야 겨우. 3장 에그 앤 아이. 아쉽다. 평범하게 잠긴 목소리. 마이크 테스트, 원, 투. 그저 졸린 목소리. 자고 일어나니 꿈만 같던 구자형의 목소리는 그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아이고야, 몸은 개운해졌지만 목마저 개운해지면 어쩌니. 녹음이라도 해놨어야 했는데. 입술에는 아직 어제의 감촉이 남아있다. 아마 몇 년은 남겠다. 구자형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입맞춤 한 번이면 뭐 하나는 건진 셈이지. 망했다. 나 이제 완전 내 목소리야. 구자형 목소리 아님. 아까워서 어쩌지? 머리맡에 놓인 폰을 쥐고는 가은에게 아침 문자를 보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어쨌든. 오늘은 가게에 오지 마. 빠른 답장. 세상에. 야, 내가 구자형 목소리 했을 때가 좀 더 매력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목소리가 돌아왔다고 아예 가게에 오지 말라는 건 또 뭐니? 그런 거 아니거든. 오지 말라면 오지 마.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는데? 묻지 말고 나중에 봐. 가은아, 왜? 어제 그러고 오늘 이러면 좀 그렇네. 그렇지. 어제가 처음으로 입맞춘 날인데 오늘 이렇게 후회하는 태도를 하면야. 그것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루 종일 설렌 내 생각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글자만이 아닌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니까. 문장으로는 읽히지 않는 행간을 보고 싶었으니까. 뚜루루. 가은아, 왜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가르쳐줘. 우리 이야기하자. 싫어. 예상치 못한 콘트라베이스의 멜로디. 감기 옮았단 말이야. 내 여자친구는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성우 구자형의 목소리로 답했다. 4장 캣블루스. 야, 네, 기쁘냐? 아니요. 할 말 없냐? 죄송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구자형의 목소리. 그렇잖아도 카리스마 넘치는 가은에게 구자형의 목소리라는 위험마저 더해지자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가 감돈다.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나는
폰 너머로 들려오는 가은이의 구자형 목소리를 듣고서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일반 시민에게 요구되는 최저 한도의 수준으로만 몸을 씻고 가은이의 카페로 달려왔다. 구자형의 목소리로 말하는 가은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리고 기대만큼이나 웃겼다. 너 죽는다. 매서운 가은이의 눈빛. 하기야, 카페에서 접객을 해야 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이렇게 웅장해서야. 나는 재밌지만 손님들 깜짝깜짝 놀라기 쉬운데 곤란하지 않다고 할 수야 없겠다. 아프면 쉬어. 손님들한테 감기 옮겨도 그렇잖아. 사장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셔? 아프진 않어. 그냥 목만 잠겼어. 너도 어제 열은 없었잖아. 몸만 좀 무겁지. 그렇지. 아이고, 고생이다. 이게 다 누구 탓인데? 입을 맞춘 건 너잖아. 입맞춤은 감기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아니거든. 그리고 옮긴 건 너 맞잖아. 다른 사람한테 옮은 걸 수도 있잖아 라고 대꾸를 하려다 관뒀다. 증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내 증상이어서. 좋게 생각하자고. 목소리가 계속 구자형이라서 카페에서 접객하기가 힘들면 나는 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일 알아봐 줄게. 전화상담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인기 좋지 않을까? 팟캐스트 할래? 됐거든요. 이따 내가 책 몇 권 사다 줄 테니까 그거 낭독해서 녹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 새끼가.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 너무 좋다. 구자형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친구라니. 마치 닭가슴살을 크게 튀겨 햄버거의 빵 대신으로 삶고 그 안에 베이컨과 치즈를 넣은 더블다운 버거와 같이 위에 부담은 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끌리는 매력이다. 시계를 보니 슬슬 나도 나가야 할 시간이다. 아니, 원래대로라면 이 시간에 한창 일을 하고 있어야 했었으니까. 그저 구자형처럼 말하는 가은이를 보려고 농땡이를 치고 있을 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은이에게 살짝 입을 맞추려다가 어허. 안 돼. 어제는 어제는 어제고. 가은이가 검지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밀어내서 그만 자리에 다시 앉고 말았다. 가은이는 피식 코웃음을 치고는 한마디 쏘아붙인다. 좀 잘해보라고 한번 봐준 거니까 우선 더 잘할 노력부터 해봐. 근데 농담이 아니라 구자형의 목소리로 말하니까 어떻게 반박이 안 되네. 나도 이런 목소리로 데이트하기 민망하니까 다 나을 때까지는 보지 않기. 에? 싫은데. 가라 좀. 미워할 수가 없다는 듯이 웃어버리는 가은. 그래, 나는 어쩌면 가은이의 냉기 어린 표정이 살짝 녹아내리는 순간에 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 우리는 그때 그렇게 즐거웠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어떠한 비극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상상도 하지 못한 채. 5장 아메리칸 머니. 3,200원입니다. 중후한 목소리. 나는 고개를 숙여 계산대에 앉아있는 아이의 얼굴을 쳐다봤다. 이런 가게에 이런 어린아이라니. 아무래도 이 슈퍼는 부모님의 가게나 그런 것이 아닐까 모르겠다. 아무리 높이 잡아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 하지만 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구자형의 목소리 그대로이다. 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지갑을 열어 계산을 했다. 무뚝뚝한 손님이야 보기 드문 것도 아니니 아이도 내게는 별 신경 쓰지 않고 폰을 켜서 게임을 다시 실행시킨다. 비닐봉지에 넣은 컵라면과 음료수들을 살펴보니 젓가락이 없다. 나는 톡톡 계산대를 두들겨 학생을 불렀다. 학생은 별 띠꺼운 손놈이 다 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흘겨보았다. 미안한 노릇이다. 나는 살짝 웃어 보이며 뒤편의 젓가락통을 가리켰다. 안녕히 가세요. 아이는 젓가락을 건네준 뒤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게임에 집중한다. 나 역시 물건을 받아들고는 잽싸게 가게를 나선다. 쿵! 나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만 문 앞에 행인과 부딪히고 말았다. 인상이 푸근해 보이는 이 아줌마는 내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나에게 사과를 한다.
아이고 청년, 내가 미안해요. 구자형의 목소리로. 이리도 수더분한 아주머니가 이리도 나이스 미드란 남성의 목소리로 말을 거니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고민은 금방 결론이 났다. 저 너머에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경찰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요, 저 사람이에요. 문 뒤에서 방금 내게 젓가락을 건넸던 학생이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물론 구자형의 목소리로. 나는 결국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집어던지고는 경찰들의 맞은편으로 도망을 쳤다. 아이고, 오늘도 컵라면 하나 주워 먹지 못하고. 서라! 거기서! 잡아라! 뒤로부터 들려오는 위협적인 목소리. 나는 저 악몽 같은 구자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렸다. 이야기가 급진전이 되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처음 걸렸던 구자형의 목소리가 되는 목감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온 인류가 구자형의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이다. 그저 단 한 사람, 그러니까 나 하나만이 감기가 다 나아서 몇십억 인구 중 유일하게 이 감기의 항체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세상은 더빙된 채로 돌아간다. 후시녹음으로 이루어진 일상. 모든 사람들이 성우처럼 말하고 성우처럼 듣는다. 구자형 바이러스가 퍼진 초기 사람들은 이 현상을 그저 재미난 해프닝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구자형 바이러스는 21세기의 흑사병이 되어서 지구촌 곳곳을 감염시켰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구자형의 목소리로 싸우고,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뉴스 채널에서는 아나운서가 이를 구자형의 목소리로 중계한다. 오늘도 국회는 격렬한 여야의 대치 속에서 혼란스러운 전국을 이어갔습니다. 뉴스가 끝난 뒤 광고에서 수많은 여자들이 단체로 군무를 추고는 구자형의 목소리로 상품을 소개하고, 네, 아주 우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마저 구자형의 목소리로 울고 있다. 똥이에요. 다들 그래도 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일이야 있겠냐 낙관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같아지자 보이스피싱 사기가 속출하고 바람을 피우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을 착각해 꼬리를 밟히는 경우도 있었다. 아마 이 정도 선에서 그쳤다면 세상은, 그리고 나는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는 것으로 되었겠지만 아쉽게도 일의 진행은 그렇게 곱게 흘러가지 않았다. 어떤 멍청이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똑같아진 것을 이용해서 여보세요? 난데 지금 말이야. 버튼을 누르라고. 모 국가의 대통령을 사칭해 핵폭탄 발사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 풍진 세상에 구자형의 목소리로 가득한 세계에서 홀로 제 목소리를 가진 나는 수십억 인구 중 유일하게 구자형 바이러스의 항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많은 정보기관과 제약회사에 타깃이 되어 이런 도피 생활을 지내고 있는 것이다. 꼼짝마! 싫어요! 거참, 별똥별의 소원을 빈 것 치고는 영 신통치 않은 결말이다. 6장 레인. 와, 이건 악몽이야. 나는 건물 안에 숨어서 바깥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숨을 골랐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일단 문이 보여서 마구잡이로 열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추격자들은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곳까지 도망쳤다고 착각했는지 골목 너머로 달려갔다. 꼬르륵 하고 배에서 신호가 온다. 요 며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이다. 사람 많은 곳이나 CCTV가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뭘 먹지 못했다. 내 얼굴은 이제 다 안다. 전국의 수배 전단이 쫙 깔리면서 국민 오빠가, 아니 국민 범죄자가 됐다. 우선은 건물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누가 있을지도 모르고 다른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칠 수가 있으니까. 방금까지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내가 들어온 이곳은 성당이었다. 안쪽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놓여 있고 그 위로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비치는 햇살이 십자가를 내리쬐고 있는 아름다운 성당.
높은 천장에 1층과 2층 사이가 뚫려 있어 신도들이 2층에서도 예배를 볼 수 있게 마련된 멋진 곳이다. 미사 시간에야 사람들이 올 테니 그때까지는 푹 쉴 수 있겠다. 나는 예배당의 기다란 의자 위에 누워 폰의 잠금 화면을 해제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수중에 볼만한 것이라곤 이 폰 안의 가은이 사진뿐이니까. 사진을 좀 보다 채팅 앱을 켰다. 가은이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들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때가 좋았지. 지금이라도 에어플레인 모드를 해제하고 가은이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 도우러 와줄 거냐고. 이제껏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연락을 참을 수 있었다. 가은이마저 골치 아픈 상황에 던져놓아서는 안 되니까. 감기는 왜 다 나아가지고 이 고생이란. 계속해서 구자형 목소리였으면 이럴 일도 없었는데. 가은이랑 떨어질 일도 없고 가은이도 날 더 좋아해 줄 테고. 이렇게 푸념만 늘어놓는 것으로 참고 있을 뿐. 좀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하느님.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엔 안성맞춤인 곳이 있지. 그런 의미 없는 내 중얼거림에 갑자기 누군가가 답을 했다. 세끼 식사에 경호원까지 무료인 호텔이야. 예약 없이는 힘들 텐데요. 나는 엉겁결에 질문을 던지고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성당의 문 쪽을 살폈다. 그 앞에는 연갈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브루스리와 마스다 유사쿠를 반씩 섞은 것 같은 호남형의 한 남자. 그 남자는 내 벙친 얼굴을 보고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꾸한다. 철장 호텔이거든. 누구죠? 시대에 뒤떨어진 카우보이. 인간 사냥꾼. 맞았어. 유일하게 구자형 바이러스의 항체 보유자인 나를 두고 각국의 첩보기관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내 몸뚱아리에 붙여놓은 현상금 덕분에 나를 쫓는 사람은 공권력만이 아니게 되었다. 탕! 문 앞에 선 남자는 묻지도 않고 바로 나를 향해 총을 쏘았다. 세상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성당을 무대로 하는 총격전이 말이나 되냐? 나는 바닥을 네 발로 기어가며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런 도망이야 총을 든 사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남자는 유유자적하게 나를 따라 올라온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알록달록한 빛이 남자와 나를 감싼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나는 그저 웃음만 나왔다. 남자 역시 그런 나를 보면서 함께 웃었다.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눈다. 뭐라 다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놓치고 말았다. 막막한 무음이 내 귀에 가득 차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온 신경을 다해 남자의 입모양을 읽으려 애를 쓴다. 남자의 입술로부터 외글자의 파열음이 터져나왔음을 깨달은 순간 나의 몸은 콧불소에게 들이받친 것처럼 무거운 충격에 그만 뒤로 날아간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깨고 그 아래로 추락하자 그제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던 내 귀에 누군가가 노래를 속삭인다. Mary, Matron, ever reaching, ever green, ever scanning, ever just confronting, stands on stands on me of Marcadia on the evergreen. 8장 메모리. 나는 단지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야. 암은요, 그렇고 말고요. 무수하게 많은 과거의 잔상을 지나친 뒤에야 나는 겨우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나에게 총을 쏜 남자가 앉아서 담배 한 까치를 물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기도 귀찮은 나는 고개만 돌려 남자의 눈을 바라봤다. 예상대로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끝없이 이어지는 꿈. 현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꿈이었어. 눈동자 색이 서로 다르군요. 왼쪽 눈으론 과거를 보지. 정해진 대답이 나온다. 그래, 그렇다. 이건 꿈이다. 어디서부터가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꿈이다.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했으면 바로 깨달았을 문제다. 구자형 바이러스라니. 나를 제외한 온 인류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모든 사람이 구자형의 목소리로 말을 한다니. 꿈만 같은 소리이지 않은가? 전염병이 이렇게 쉽게 퍼질 리도 없고 핵폭탄이 그렇게 간단히 터질 리도 없다. 홍콩 느와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성당이 있을까? 게다가 일반 상식을 갖춘 성인이 건물에 숨어든 뒤에야 그곳이 성당임을 깨달을 정도로 둔할 수도 없다. 지금 여기에 나는 꿈속이다. 주변은 완전히 새하얗다. 벽도 천장도 없이, 어쩌면 바닥도 없이 이 안에는 나와 남자뿐이다. 이게 꿈이 아니고 뭐겠어. 스스로가 한심한 나머지 그만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내 옆에 앉은 현상금 사냥꾼도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웃으며 나를 바라본다. 오른쪽 눈에 대해선 묻지 않나?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알고 있으니까요. 브루스리와 마스다 유사쿠를 반씩 섞은 것 같은 호남인 이 남자의 정체를 이제야 깨닫다니. 누구긴 누구겠는가. 구자형의 목소리를 하고 껄렁한 표정에 담배를 꼬남은 남자를 꿈속에서 만났으면야. 시대에 뒤떨어진 카우보이에서 눈치를 챘어야 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카우보이. 그냥 카우보이가 아니었다. 카우보이. 카에서 우로 빠질 때 약간의 바람 빠지는 소리, 결정적인 히읗 발음이 들어간 카우보이였다. 스파이크 스피겔, 카우보이 비밥의 주인공. 내가 구자형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계기, 스페이스 카우보이. 꿈에마저 만화 캐릭터가 나오다니. 아무래도 나 중증은 중증인가 보다. 처음에 건넨 인사말부터가 스파이크가 카우보이 비밥에서 곰인형 안에 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리는 테러리스트 테리를 쫓을 때의 대사와 똑같지 않았던가. 무섭다, 내 이드. 두렵다, 내 잠재의식. 나는 단지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야. 내 옆에 앉은 남자는 다시 내가 꿈에서 꿈으로 깨어날 때 했던 말을 되풀이한다. 스파이크 스피겔의 명대사 중 하나다. 누구보다도 자유로워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과거에 얽매인 남자가 할 법한 대사다. 너는 어떻지? 네? 너도 나처럼 꿈에서 깨어나지 않을 셈인가? 스파이크. 이 사람 말투가 2000년대 초반의 말투라는 점은 내 꿈이지만 참 고증이 잘 된 부분인 것 같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답을 골랐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가 꿈이었죠? 성당에 들어갔을 때, 슈퍼에서 컵라면을 샀을 때, 가은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입을 맞췄을 때, 내 목소리가 구자형처럼 되었을 때. 진짜 모르겠네요. 만약 입을 맞춘 기억마저 사라진다면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자신감 부족, 자존감 부족. 내가 모자란 사람 같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신에게 만족 못하는 나 자신이
가장 한심하고 밉고 혼이 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 꿈마저 엉망진창이 되고 멍청이. 구자형 최고니까 가은이가 최고라서 나도 최고가 되고 싶었어. 남자는 내 자조 섞인 한탄을 간단히 한마디로 정의 내렸다. 정말 신파로군. 부정할 수 없지. 그냥 나 여기서 이대로 살면 어떨까요? 나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꿈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 어린아이 같군. 그쵸. 꿈을 꾸려면 혼자서 꾸라고. 여긴 내 꿈이니까. 남자는 내 옷의 멱살 부분을 잡고는 문이 있는 곳으로 질질 끌고 간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갑자기 문이 보였다. 꿈다운 일이다. 나는 몸을 비틀어 남자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다. 꿈속이라고 다 꿈처럼 잘 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봐요. 이건 꿈이잖아요. 서사 속의 인물이 꿈에서 특별한 인물을 만나면 뭔가 가르침을 듣고 계시를 받는다고요. 교훈을 얻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끝내면 어떡해요? 계속 발버둥 쳤지만 남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태양계의 쟁쟁한 현상 수배범들을 쫓던 카우보이니만큼 그 악력도 대단하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네? 그게 교훈이야. 남자는 문을 열었다. 그 뒤로는 지금 이곳과 반대로 무적행의 어둠뿐. 남자는 나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는 내 등을 발로 뻥 차버려 그 안으로 떨어뜨렸다. 추락하는 꿈은 키 크는 꿈이라던데 이 나이를 먹어서도 커야 할 키가 아직 남았나? 나는 꿈에서 현실로 추락하면서도 나를 떨어뜨린 남자의 얼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웃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내가 동경하던 미소를 지으며 이거 참. 아디오스 카우보이. 9장 카24. 콧노래에 잠이 깼다. 낯익은 무늬를 한 천장이 반갑다. 방은 얼마나 보일러 온도를 올렸는지 덥다 못해 쪄 죽을 지경이고 내 이마는 얼음팩의 날카로운 냉기로 차게 식었다. 몸을 뒤척이자 땀으로 흠뻑 젖은 옷에 공기가 들어와 한기가 느껴진다. 드디어 깨어났네. 목소리. 가은이의 목소리. 사흘이나 연락이 없다 했더니 이렇게 쓰러져 있고. 감기가 혹독했는지 목이 제대로 열리지를 않는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꿈이었는지. 일단 지금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내 목소리가 구자형의 목소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는 간신히 팔을 들어 손짓을 해 가은이를 불렀다. 응? 뽀뽀. 응? 나는 말했다. 스파이크도, 긴토키도, 우치아 이타치도, 제로스도, 정대만도, 텔레토비 마을의 내레이터도, 구자형도 아닌 나만의 목소리로. 뽀뽀하자. 뭔 개소리야. 내가 반한 가은이의 냉기 어린 표정. 너무나도 하고 싶어. 내가 반한 가은이의 냉기 어린 표정이 살짝 녹아내리는 순간. 이제야 겨우 말 같은 소리라네. 콩. 쪽. 가은이는 이마를 콩 부딪히더니 입술을 쪽 맞춰주고는
잘했어. 라고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구자형 바이러스. 원작 DCDC. 낭독 구자형, 최한석, 최윤정.